네, 지난 3월 케어스 액트가 통과된 이후 가장 큰 경제 지원인 9천억 달러 규모의 지원안이 어제 연방 상원과 하원을 모두 통과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서명을 마치게 되면 법으로 확정이 돼 그동안 기려왔던 2차 경제 지원이 곧바로 이루어지게 되겠는데요. 오늘은 이 법안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우리 안병찬 CPA와 알아보도록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2차 경제 지원 내용과 관련해서 참 오랫동안 기다리기도 했고 궁금한 점도 많지만은 우리 한인들이 아무래도 제일 궁금해하는 거는 각 가정에 지급되는 2차 현금 수표인 것 같습니다. 이 최종 합의안에 한 명당 600달러씩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1차 때는 성인 한 명당 1,200달러, 그리고 부양가족 17세 미만의 부양가족은 한 명당 이제 500달러씩 이렇게 지급이 되었었는데요. 네. 그동안 사실 뭐 1,200달러를 지급하느냐, 600달러를 지급하느냐 참 말도 많았고, 그 안이 들어갔다 나갔다 지급이 안 된다는 말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600달러씩 성인 한 명당 600달러, 그리고 네. 16세 이하 자녀, 그러니까 17세 미만이죠. 네. 자녀 한 명당 600달러씩 지급하기로 확정이 되었고, 상원과 하원을 말씀하신 대로 이제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제 4인 가족의 경우에는 최고 2,400달러를 받을 수가 있게 되겠죠. 물론 이제 이때 자녀가 16세 이하의 자녀가 2명이 있다는 전제입니다. 네. 그러면 성인이 600달러씩이니까 1,200달러, 그리고 자녀 둘이니까 1,200달러에서 합해서 2,400달러까지 지급이 가능해지고요. 네. 그래서 1차 때보다는 이제 성인 한 명당 그 50%, 1,200달러인데 600달러를 줄어든 거 50%가 줄어들었고, 반면에 이제 부양가족 17세 미만의 그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오히려 100달러가 인상이 된 그런 형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성인 자녀, 그러니까 이제 17세 이상이 되겠죠. 17세 이상 성인 자녀와 그리고 이제 성인 이제 부모를 모시는 분도 많이 계신데, 이런 그 성인들에 대한 그 부양가족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 해당 이제 자격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1차 때 은행으로 자동적으로 입금되었던 분들은 그냥 계시면 되고, 네. 그리고 1차 때 수표를 받았지만 2019년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은행 정보를 제공하신 분들이 또 계세요. 이런 분들도 역시 그냥 계시면 자동적으로 국세청에서 입금을 시켜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은 소득세 신고에 그 은행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았지만 그 IRS에서 웹사이트를 통해서 제공한 Get My Payment를 통해서 본인의 은행 정보를 제공하신 분들이 또 계세요. 이런 네. 분들도 역시 네. 은행 본인 계좌로 자동적으로 입금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런 그 은행 정보를 국세청에 그 제공하지 않으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표로 받으시거나 또는 EIP 카드, 그러니까 그 이카노미 임팩트 페이먼트의 그 데비트 카드 형태로 우편물을 통해서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사회보장연금을 받으시는 분들도 또 따로 600달러 이번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회보장연금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자동적으로 입금되는 그 계좌가 있는데, 예. 그 계좌를 통해서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자동적으로 입금이 되겠습니다. 네. 1차 때는 소득에 제한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혹시 소득에 따라 제한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1차 때는 2018년과 2019년 텍스 리턴을 베이스로 해서 그 1차 그 스티뮬러스 책을 받았는데요. 그때는 사실 그 팬데믹이 3월 달에 시작이 되면서 그 2019년 텍스 리턴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고, 그래서 2018년과 또 어떤 분들은 2019년 파일을 하신 분들 계시고, 그래서 이제 둘을 이제 같이 병행해서 그 적용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2019년 텍스 리턴을 다 마쳤기 때문에 네. 2019년 소득 그 기준을 소득세 신고 기준을 해서 싱글의 경우는 75,000달러, 그리고 이제 부부 공동일 경우는 15만 달러가 되겠죠. 2배니까. 그렇게 해서 75,000달러부터 100달러당 5달러씩 줄어들어가지고 99,000달러가 넘게 되면 제외가 되고, 그리고 부부 공동일 경우는 198,000달러까지 그 이제 그 금액이 넘게 되면
이 스티뮬러스 책, 2차 스티뮬러스 책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이제 7만 5천하고 9만 9천 요 사이에 이제 걸리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600달러에서 100달러당 5달러씩 이렇게 줄어든 금액으로 받게 됩니다. 그런데 또 이 실직자 수가 지금 2천만 명이 넘는 것으로 통계가 되고 있는데 이 실업수당에 대한 추가 지원은 어떻게 되는지 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1차 때는 이제 PUA라는 이름으로 Pandemic Unemployment Assistance라는 이름으로 600달러씩 지급이 됐었죠. 그것이 이제 지난 7월 말에 마감이 되었고. 네. 그리고 이제 PUC라고 해서 Pandemic Emergency Unemployment Compensation 이라는 이름으로 보통 이제 그 주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이제 최장 26주가 지급이 되는데 거기에서 연장해서 13주를 연장해서 지급한 것이 12월 26일로 마감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행히 통과가 돼가지고 600달러는 아니지만 주당 300달러씩 지급해서 11주 동안 연장해서 지급이 되게 됩니다. 11주. 이렇게 네, 11주요. 네. 이렇게 되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3주 연장하는 것이 12월 26일 날 마감이 되니까 12월 27일부터 적용이 된다고 하면 네. 그때부터 이제 계산하면 이제 3월 14일까지는 지급이 될 거고 혹시 이제 좀 지급이 늦게 시작이 될 경우에는 뭐 4월 초까지도 지급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1차 때는요, 자영업자나 인디펜던트 컨트랙터와 같이 일반적인 직장 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도 그 지급을 받게 됐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해당이 되나요? 네, 지금 이제 이번에 통과된 법안이 그 내용이 한 거의 6,000페이지 정도가 됩니다. 예. 그것이 이제 지금 막 릴리즈가 됐는데요. 이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연방노동부 또는 이제 주정부 웹사이트 통해서 자세한 내용이 공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주류 언론들은 1차 때 마찬가지로 그 자영업자나 인디펜던트 컨트랙터 이런 분들도 모두 해당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방노동부와 주노동청에서 발표되는 그런 그 웹사이트에서 공지되는 내용을 주시하셨다가 해당이 될 경우에는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그 실업수당 추가로 받기 위해서는 신청 절차가 필요한 거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 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아마 실업수당과 관련돼서 가장 많은 질문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또 대단히 중요한 정보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일단은 실업수당은 기본적으로 주정부를 통해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주 300달러씩 지급되는 것은 지난번에 실시됐던 PUA 600달러처럼 연방정부에서 지원이 되는 거긴 하지만 실업수당이라는 것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와 계약을 통해서 네. 연방정부에서 지원하기로 약속을 하고 주정부에서 집행을 하는 주정부를 통해서 지급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주정부 통해서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 받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매 2주마다 서티파이를 하고 계실 텐데 이런 분들은 그냥 서티파이를 하면 자동적으로 지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규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정부에서 이제 신청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발표가 될 텐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무슨 새로운 양식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보다는 이미 각 주정부들이 주정부 그 실업수당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다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이제는 초기하고 달리. 네. 그래서 그 신규 신청을 하시게 되면 그 주정부로부터 실업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러면 이번에 연장돼서 지급되는 것이 자동적으로 같이 얹어서 지급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스몰 비즈니스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추가 경제 지원안에 스몰 비즈니스 지원으로 2차 PPP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신청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1차 태와는 뭐 혹시 다른 게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통과된 코비드-19 릴리프 패키지 속에는 2차 PPP도 들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스몰 비즈니스 지원 그 패키지 속에 2차 PPP가 들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1차는 시작하자마자 13일 만에 다 예산이 소진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제 3,100억 달러를 확보해가지고, 이제 추가로 이제 지원을 했었고, 그렇지만 여전히 이제 1,400억 달러 정도가 남아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2차는, 총 한 2,840억 달러가 2차 PPP로 할당되었고요. 1차 때보다도 이제 비영리법, 교회나 이제 비영리법인, 그리고 이제 극장, 공연장, 그리고 요식업들에게 좀 더 혜택을 주는, 그런 그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 때는 그 페이롤 코스트의 2.5배까지 신청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일반 비즈니스는 똑같은 조건으로 2.5배, 그러니까 월 평균급의 2.5배를 신청할 수 있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그 호텔이나 요식업 이런 데는 즉 그 NAICS라는 것이 있는데 National American Industry 그 Classification System이라 해서 이렇게 번호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인더스트리마다. 네. 그 번호가 72로 분류되는 호텔 요식업 같은 경우에는 3.5배까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인더스트리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1차보다도 혜택이 더 많기 때문에 이번에 꼭 챙기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1차 때는 아시다시피 최고 1,000만 달러까지 신청이 가능했었는데 이번에는 최고 200만 달러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질문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것이 1차 때 신청했는데 또 신청해도 됩니까? 라는 질문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네. 답은 네, 가능합니다예요. 아하. 그래서 1차 때 신청하신 분들도 당연히 신청하실 수 있고요. 네. 또 어떤 분들은 1차 때 신청을 해서 받았는데 그 사용을 못하고 계시는 그런 비즈니스들도 있습니다. 네, 이런 분들은 그 사용한 것을 반납하고 최대한으로 많이 신청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을 다 쓰겠다라는 그런 그 계획이 있으면 여전히 2차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차 때와 마찬가지로 탕감을 받기 위해서는 페이롤 코스트로 60%를 사용해야 되고 그 나머지 40%는 정정과 마찬가지로 렌트 유틸리티 그리고 몰게지 인트레스트로 사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코비드 19의 어떤 그 보호 장비라든지 그 연방 그 보건국에서 지시한 그 가이드라인을 따르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들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서플라이들 이런 것들의 그 지출에도 탕감 대상이 되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이런 탕감 금액이 모두 면세가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지금 PPP 융자를 받으신 분들한테는 대단히 중요한 뉴스일 텐데요. 지금 그 1차 때에도 PPP 탕감을 받고 소득은 면제를 해주지만 그 PPP 탕감 금액으로 비용을 지출한 것은 면세를 안 해준다 그래서 사실 그 뭐 10만 불 받았다 그러면 뭐 한 3만 불이고 4만 불은 세금을 내야 되는 이런 그 아이러니컬한 일이 벌어질 것을 우려를 하고 계셨었는데 이번에 그 패키지가 통과가 되면서 다 면세가 됐다는 사실 그런 그 내용을 꼭 염두에 두셔서 텍스 플래닝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무래도 CPA나 은행의 도움을 좀 받아서 신청서를 작성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죠. 좀 뭐 비용이 들더라도 네, 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맥시멈으로 신청을 해서 탕감을 받으시면 그것이 비즈니스에 절대적으로 바로 직결적으로 네.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이런 기회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이 좀 알고 있어야 할 만한 추가 내용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네, 지금 이제 그 탕감 절차에 대해서도 많이들 그 궁금해하시고 특히 이제 그 PPP 융자금이 작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그냥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런 것을 많이 찾고 계셨었는데 네. 이번에 그 나온 얘기가 15만 달러 이하는 아주 그 초간단하게 그 탕감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들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SBA를 통해서 공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것이 그 미래 엔터테인먼트라는 영목으로 말하자면 이제 뭐 교재 접대비, 음식비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은 이제 지출을 하게 되면 50%까지밖에 공제가 안 됐습니다. 그게 1980년대 제정된 건데 그 이후 최근에 또 뭐 공제 안 해주겠다고 뭐 이런 그 세법들이 계속 발표가 됐었었는데 이것을 그 3 Martini Lunch라는 법안을 통해서 100% 공제하는 안이 지금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이것은 호텔이나 요식업 이런 데 적지 않은 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런 지출이 100% 공제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지출을 더 늘릴 수 있고 또 망설였던 것들도 이제 집행을 하는 그런 그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아져서 결과적으로 이 법안이 그 지금 가장 그 코비드-19로 많은 타격을 입었다고 보아지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NAICS 72에 해당되는 호텔과 요식업에 도움이 되는 그런 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마지막으로 렌트비를 못 내서 퇴거 위험에 놓여 있는 분들에 관련한 구제책이 이번에 포함이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12월 31일이면은 그 은퇴 명령이 다 그 마감이 되는데 네. 이것을 1월 31일까지 추가 연장하는 안이 들어있고 주류 언론들에서는 이것이 이제 새 정부가 이제 1월 20일 날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재연장을 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ABC 회계법인의 안병찬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